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코인인데요.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돈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할 때 중간 매개로 쓰이기도 하고 가격 흔들릴 때 자산을 잠깐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해외 송금이나 예치이자 결제 수단으로도 실제는 활용되고 있고요.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인데 실제 화폐를 담보로 하는 방식, 그리고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 그리고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있고, 특히 이 알고리즘형은 시스템 신뢰가 무너지면 루나, 테라처럼 이 붕괴 위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들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제도권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앞서 1달러, 1코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원 혹은 1,000원이 1코인 이렇게 맞추는 이런 원화 기반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주요국들이 자국 화폐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이 디지털 경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결제 비중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먼저 발행을 해서 원화 사용성도 좀 높이고 결제, 송금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서도 혁신을 좀 이끌려는 그런 전략적 시도가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기대되는 부분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국내외 결제라든가 송금이 상당히 빨라지고 그리고 수수료도 대폭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되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실시간 전송도 가능하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편리할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정부의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들도 따라와야 되겠죠. 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즉 환치기 범죄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런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 보면은 은행권에서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 붐이다 이러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주요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건 앞으로 관련 사업이 제도화된다라고 했을 때 은행들이 그러면은 미리미리 상표권 먼저 받아놓고 우리가 좋은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발행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각인을 먼저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빨리 사업화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럼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멋진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그때 가서 쓸 이름들을 미리 확보해 두면 나중에 직접 코인을 발행하거나 결제나 송금 서비스 같은 거 내놓을 때 마케팅적으로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도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머지않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거라는 신호처럼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디지털 화폐가 있더라고요. 네,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돈,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거는 돈으로 인정받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재단에서 발행하는 실제 돈과 1대1 가치가 연동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코인이고, CBDC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실제 디지털 돈이라는 거죠.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라든가 금융 안전 정책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만큼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긴 하지만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화되면 CBDC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디지털 화폐, 디지털 원화처럼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경쟁 구도가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공식적인 법정 화폐이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냥 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뢰성과 정책 연계성 면에서는 CBDC가 훨씬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일상 결제라든가 송금처럼 실용적인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맞게 될 거고 정책적인 기능에서는 CBDC가 좀 안정성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할 요소가 있을까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뭐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뭐 활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믿을 만한 곳인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1달러에 맞춰준다고 하는데 그 준비금이 진짜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외부의 회계 감사를 받는지 그런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그 준비금이 달러나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큰 다른 코인인지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요즘에 해킹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한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잘 만든 코인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거래량이 없으면 사고 팔기 어려워지니까 그쵸. 유동성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다 해서 안정적이다라는 뜻을 안전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가상자산, 암호자산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뿐이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다 뿐이지 이런 서비스가 언제 중단되어 버릴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거든요. 법정화폐 담보형 같은 경우에는 달러나 국채 같은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담보로 맡겨놓고 비교적 이제 신뢰도가 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 발행사가 실제로 그 준비금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암호자산 담보형이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형은 시장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 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